오늘 사연은 평범한 맞벌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론 남부럽지 않은 가정. 하지만 그 속에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의 배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혼 4년 차 며느리 혜리 씨, 그리고 남편 시어머니.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결혼 초 시어머니는 다정했습니다. 우리 집에 딸이 하나 더 생겼네. 앞으로 잘 지내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말투는 달라졌습니다. 김치는 이렇게 담가야지. 내 친정에서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줬니? 아들 셔츠는 다려놨니? 살림은 며느리 몫이지. 혜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혜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마음을 남편에게 털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여보, 솔직히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니가 거의 매일 오셔서 집안일 간섭하시고, 내가 뭐만 하면 내 친정에선 안 가르쳐 줬냐 하시니까 나도 사람인데 기분이 상해. 에이, 그걸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엄마가 그런 성격이잖아. 그냥 흘려들어. 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집에 와서 또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돼? 남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위로는커녕 오히려 혜리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이 내 편 들어줬으면 좋겠어. 어머니 말씀만 옳다고 하면 나는 어디에 기댈 데가 없는 거잖아. 너 왜 이렇게 피해의식이 많아? 엄마가 너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더 잘하라는 거지. 좀만 참고 넘어가면 돼. 그날 밤 혜리는 남편이 곤히 잠든 얼굴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은 대체 어디 있을까? 며칠 뒤 혜리는 퇴근 후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 앞에는 시어머니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드는 두 사람. 혜리는 마치 제3자가 된 듯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아, 내가 요즘 살이 빠졌더라. 혜리가 반찬을 잘 안 챙겨주니 그렇지? 엄마가 김치 좀 담가왔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라. 와,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엄마 김치 없으면 못 살지. 그 순간 혜리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반찬은 단 한마디 칭찬도 받지 못했는데 시어머니의 음식은 영웅처럼 대접받는 모습이. 그날 밤 다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을 위해 매일 반찬 준비하잖아. 근데 왜 어머니 음식만 그렇게 좋아하고 나는 없는 사람 같아? 아니, 내가 내 음식을 싫다는 게 아니잖아. 엄마 음식이 익숙하니까 그런 거지. 괜히 서운해하지 마. 나는 사람인데 나도 사랑받고 싶어. 어머니만 엄마고 나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같아. 또 시작이네. 너는 왜 자꾸 문제를 만들려고 해? 우리 사이에 괜히 불편하게 하지 말자. 엄마는 그냥 엄마일 뿐이야. 넌 예민한 거고. 남편의 그 말은 혜리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결혼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녀는 아내가 아닌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혜리는 회사 일을 마치고 불이 나게 퇴근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직접 케이크도 준비하고 그동안 배운 요리도 해보고 싶었죠.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혜리는 굳어버렸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이미 한상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불고기, 잡채, 생선구이, 전까지. 모두 시어머니가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생일인데 엄마가 그냥 넘어갈 수 있나? 며느리는 직장 다닌다고 바빠서 힘들 테니 내가 다 준비했지. 와, 엄마 최고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불고기까지 했네. 남편은 신이 나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혜리는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길이 혜리에게 향했습니다. 근데 혜리야, 며느리가 뭐 하나 준비한 건 없네?
아들 생일인데 이런 것도 안 챙기면 어떡하니? 순간 해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동시에 자신을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퇴근이 늦어서. 에이구, 회사 일도 좋지만 아내라면 남편 생일은 챙겨야지. 내가 안 왔으면 우리 아들 굶었겠다. 엄마, 그냥 넘어가요. 해리가 바쁘잖아요. 근데 뭐 어차피 엄마가 다 해주셔서 더 좋네. 그 순간 해리의 손에 들린 케이크 상자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해리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준비하려고 했어. 케이크도 샀고 저녁에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당신은 어머니 음식만 드시고 나는 없는 사람 같았어. 에이, 뭘 그렇게 서운해해? 엄마가 준비해 주셨으니까 편하잖아. 괜히 마음 쓰지 마. 당신 생일인데 내가 아내로서 뭘 해주고 싶었다고. 근데 어머니가 다 해버리니까 나는 왜 여기 있는 건지 모르겠어. 됐어. 그냥 넘어가자. 엄마가 해주신 건데 고맙다고 하면 되지.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그날 밤 해리는 혼자 식탁 앞에 앉아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초는 켜지지 않았고 남편은 이미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촛불 대신 눈물을 삼키며 케이크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해리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란 함께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비워둔 자리를 메우는 보조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결혼 4년 차의 첫 큰 명절. 해리는 마음속으로 친정집을 그리워했습니다. 여보, 명절에 하루만이라도 친정에 다녀오면 안 될까? 엄마가 나 기다리신데 혼자 계시잖아. 에이, 이번엔 우리 집 먼저 가야지. 제사도 있고 친척들도 다 모이는데 내가 없으면 엄마가 뭐라고 하겠어. 나도 아내지만 딸이잖아. 명절에 친정 한 번 못 가면 우리 엄마는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해리야, 친정은 내 오빠도 있잖아. 엄마는 우리 집에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번엔 포기해. 해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남편은 시어머니 편일 뿐이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해리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길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이고, 전이 기름을 너무 먹었네. 이런 건 손님상에 내놓으면 안 돼. 내가 다시 붙여야겠다. 해리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몇 시간을 준비했는데 단 한 번의 칭찬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친척들이 도착했습니다. 해리는 인사를 하고 음식을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물었습니다. 해리야, 이번에 친정엔 언제 가니? 아이고, 명절에 무슨 친정이야. 며느리는 시댁에 있어야지. 친정은 평소에 가도 되잖아. 순간 친척들의 시선이 해리에게 꽂혔습니다. 해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눈물을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저녁 무렵 제사가 끝난 뒤 해리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여보, 내일이라도 잠깐 다녀오자. 우리 엄마 혼자 계신데 딸 얼굴 한 번 못 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아, 해리야, 제발 좀 그만해. 엄마 눈치도 좀 봐. 여기서 빠져나가면 엄마가 평생 잔소리 할 거야. 친정은 다음에 가도 되잖아. 그 순간 해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눈에 그녀는 딸이 아니라 며느리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날 밤, 해리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번 명절도 못 가. 나도 엄마 보고 싶은데. 괜찮다, 괜찮아. 너는 내 집 먼저 챙겨야지.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내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친정 엄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과 서운함을 해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해리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딸이고 아내이고 나 자신이다. 명절이 끝난 뒤에도 해리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자꾸만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야근이라고 했지만 핸드폰은 늘 잠겨 있었고 알 수 없는 메시지 알림이 뜨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리는 우연히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꽃다발 영수증. 호텔 레스토랑 결제 내역. 해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뭐지? 나랑 간 적 없는 곳인데. 며칠 후, 해리는 남편의 회식 날을 핑계로 뒤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동료라고 말했지만 해리가 목격한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젊은 여직원과 함께 팔짱을 끼고 호텔 로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해리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지만 차갑게 굳은 얼굴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전날 찍은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 좀 해줄래? 그거 그냥 회사 동료야. 오해하지 마. 회사 동료랑 호텔에 들어가. 팔짱까지 끼고. 이게 동료라고? 그래, 잠깐 만난 거다.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별것도 아니라고? 난 내 아내야. 넌 내 남편이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시끄러워? 또 우리 아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해리는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났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바람이라니? 요즘 세상에 직장 동료랑 밥 좀 먹을 수도 있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괜히 우리 아들 잡지 마. 어머니 제가 사진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이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으세요. 그래도 내 아들이야. 내가 아내면 좀 더 이해해줘야지. 바람 좀 폈다고 세상이 무너지냐? 남자는 그럴 수도 있는 거야. 해리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침묵했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해리는 이 집에서 나는 끝내 외톨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해리는 잠든 남편 옆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아무렇지 않았지만 해리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는데. 나는 가족을 지키려고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무너져야 하지? 그리고 해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제는 내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 외도의 증거가 드러나도 남편은 변명했고 시어머니는 아들을 두둔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해리의 마음속엔 더 이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또다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구랑 있었어? 또 시작이네. 회사 사람들이랑 있었다니까. 이게 회사 사람들이랑 있는 모습이야. 이게 동료라고. 거짓말 그만해. 남편은 얼굴이 굳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만났다. 어쩔 건데? 너랑 사는 게 답답해서. 나도 숨 좀 쉬어야겠다고. 뭐라고? 내가 답답해서? 그래, 넌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지. 엄마한테 예쁨도 못 받고 나한테는 불만만 늘어놓고 솔직히 너랑 사는 게 지겨워. 그 순간 해리의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지겨워. 지겨워. 나는 내 아내로서 내 곁에서 버텼어. 내 엄마가 나를 무시해도 참았어. 내가 내 마음 몰라줘도 꾹꾹 삼켰어.
근데 너는 날 배신했다고.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만해. 내가 며느리라면 남편 기 좀 살려줘야지. 남자가 바깥에서 뭐 좀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호들갑이야. 내가 아내라면 참고 넘어가야지. 아니요, 어머니. 남편의 외도를 참으라는 게 아내로서 당연한 거예요.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남편의 장난감도 아니고 어머니의 하녀도 아니에요. 뭐라고?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네, 이제는 말할 겁니다. 저는 이 집에 들어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어요. 저는 언제나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방인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해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해리가 지금껏 얼마나 외로웠는지. 당신이 바라는 아내, 어머니가 바라는 며느리. 그 역할 다 내려놓을게. 나는 이제 나로 살 거야. 더 이상 무시받으면서 살지 않을 거야. 해리는 그 길로 방에 들어가 짐을 꾸렸습니다. 옷 몇 벌, 중요한 서류, 그리고 친정에서 가져온 사진첩 한 권. 눈물로 얼룩진 마음을 가슴 깊이 눌러 담으며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해리는 새벽길을 홀로 걸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울음이 터져 나왔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해리는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해리는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혼자 기다리고 있던 친정 엄마가 달려 나왔습니다. 해리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말라버렸어?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나 집 나왔어. 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남편이 바람났어. 그리고 어머니는 그걸 괜찮다고 하셨어. 내가 참아야 한다고 내가 문제라고만 하셨어.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 친정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해리를 꼭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해리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해리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도 있고 시댁과의 갈등도 심각합니다. 저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남편이 불리할 거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겠네요. 이혼 소송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버텼고 시어머니는 온갖 험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법정에서도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여자가 좀 더 참으면 될걸. 왜 가정을 깨려고 해? 그 말에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재판은 해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명백했고 해리는 당당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혼 후 해리는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렵고 외로웠지만 점점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요리를 하고 책을 읽고 친구들과 만나 웃으며 대화하는 일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숨이 트이는 것 같아. 나는 실패한 게 아니야. 나는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해리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 불리는 삶이 아니라 해리라는 이름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해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전히 많은 해리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는 사람들. 하지만 가족이란 억압이 아닌 존중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해리처럼 우리 모두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아내, 엄마가 아니라 온전히 나로서 살아갈 권리가 말입니다. 이번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